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의 기분 좋은 월요일 시작해봅니다. 주유소 1부,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개인의 선택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켰고 또 상승폭도 꽤나 가져가면서 오늘 우리 시장 마무리를 해줬는데요. 그런 만큼 이런 기세를 이어서 이번 주 내내 좀 빨간불을 켜주는 우리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안고 오늘 개인의 선택 역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8시의 남자 그리고 종목을 가장 잘 보는 남자 종잘남 이용준 파트너 옆에 나와 계시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저희 방송에서 얻을 것들 쏙쏙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잘남 이용준 파트너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활기찬 네, 인사 나눠주셔야죠.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남자, 8시의 남자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종잘남 이용준 파트너님, 오늘 의상도 화사하고 네. 오늘 바깥에도 바람도 살랑살랑 기분 맞습니다. 좋게 불더라고요. 네. 자, 오늘 기분 좋았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날씨도 오늘 좋고요. 네. 코스피, 코스닥도 정말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지수 반등을 나오고 있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량주, 대형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특별히 손절이나 대응하실 필요 없고요. 지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냥 있어도 좋아질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달이니까 8, 9, 10, 11, 12월 달까지는 전반적으로 좋아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계좌도 그동안 많이 약해졌을 텐데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좀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는 있습니다. 그게 WTI 원유 선물이 아니고 원달러 환율인데요. 1,300원으로 돌파한 후에 꽤 됐지만 아직도 내려올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 그 기사를 보니까 세일코리아 했던 외국인들은 원달러 환율이 잡히면 생각보다 빨리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외국인도 하나의 그 세력이라서 돈이 안 될 때는 떠나겠지만 돈이 된다고 하면 누구보다 빨리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수는 좋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앞에서 노란톡방 성과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공략했던 센트럴 모텍이 오늘 또 고가 대비해서 10%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시장도 좋아지고 있어서 시장이 좋아져서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시장이 안 좋아져도 잘할 수 있고요. 시장이 좋아지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수에도 상관없고 선물 옵션 만기일도와 상관이 없는 전문가가 저 이용준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센트럴 모텍은 전량 수익 청산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의 성과가 있었는데요. 제가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저도 물리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6월 7일 날이죠. 지난달 벌써 한 달 전에 공략했던 박셀바이오가 그동안 꽤 오랜 기간 하락을 했었는데요. 좋은 종목은 확실히 좋은 재료와 함께 오늘 상한가에 등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란톡방 회원님들이 수익 마무리했다. 너무 기쁜 날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이용준의 종목은 물려도 재료가 살아있다는 전제하에는 결국 박셀바이오처럼 이게 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방송도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노란톡방에는 재료가 있는 진원생명과학하고요. 서린바이오, 히림을 오늘 공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잘 챙겨서 보시고 제가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고 있는 종잘남이기 때문에 세 종목 관종에 넣으시고 내일 대응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 세 종목 나왔는데요. 조광 ILI하고요. 동일기현, 박셀바이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광 ILI는 더 말씀드릴 것도 사실 없습니다. 권리락에 한 상한가이기 때문에 누구도 살 수 없는 상한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재밌는 종목이 동일기현이라는 종목인데 사실은 재료를 확인하면 사실 제대로 된 재료가 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종목을 잘 보는 종잘남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재료를 찾아갖고 왔습니다. 그 재료를 봤더니 원래는 동일기현이라는 회사가 이재명 관련주이자 윤석열 관련주였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김태준 동일기현
동일기현 사회이사가 경기도 의료원 자문 변호사로 근무했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이재명 테마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생각되는 게 왜 그러면 이재명 테마주 중에 에이텍, TN, 뭐 일성건설, 범양건영 수많은 종목이 기존의 종목이 있는데 왜 동일기현이 갔을까? 프리엠스가 가지 않고 동일기현이 갔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맞았다 틀렸다를 가 확인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이재명 테마주들은 이미 손을 많이 탔고요. 단기 세력들, 물린 세력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보다는 아직 오르지 않은 동일기현을 노린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동일기현 상한가 같지만 금액은 크게 터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일 돼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재명 관련주로 갔다. 왜냐하면 어제 일요일 날 이재명 당대표 출마한다 이런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사가 이런 급등의 일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 하나 나왔습니다.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박셀바이오는 제가 6월 7일 날 공략을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물려 있다가 오늘 상한가를 등극하면서 다 마무리 잘 됐는데 앞으로의 흐름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바이오를 잘 안 하긴 하지만 이런 좋은 재료의 바이오는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재료를 봤더니 간암 환자 대상으로 한 VAX, NK, HCC 임상에서 완전 반응률이 36%나 나왔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36%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존의 간암 1차 치료제로 쓰이는 소라페닙, 렌바티닙 같은 경우는 반응률이 0.4%, 1.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 언더밖에 안 되는 반응률을 36%까지 끌어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쾌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종목은 사실은 상한가를 가도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 좀 풀이를 해드릴 수 있는데 내일 흐름도 박셀바이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상한가를 깔끔하게 굳혔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보실 거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하고요. 시황은 이 정도 마무리해드릴게요. 네, 오늘도 역시 시장 상황 꼼꼼하게 짚어주셨고요. 또 상한가 종목들도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세 종목 중에서는 동일기현 그리고 이용준 파트너도 일찍이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박셀바이오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일단 박셀바이오 내일 흐름도 중요해 보이니까 노란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자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용준 파트너가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최고의 선택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용준 파트너 최고의 선택 종목들입니다. 최근 5개 종목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자, 위니아에이드 7월 8일에 공략을 했는데 자, 0.4%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11일에 GH 신소재 음압병실 관련주였죠. 자, 상승률 수정이 됐습니다. 더 올라서 12.25%라는 높은 상승률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자, 7월 12일에는 한국 BNC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한국 BNC는 17.5%라는 역시 굉장히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7월 13일에는 센트럴모텍 공개를 해주셨는데 17.1% 단 하루 만에 나온 수치라는 거 함께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 청산을 한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7월 14일에 히림 종목 공개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유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시초가보다 낮은 가격에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해주셨다라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용준 파트너 최고의 선택 5개 종목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 5개 종목 말고도 그 전에도 굉장한 수익률을 그리고 굉장한 승률을 계속해서 기록해 오셨던 이용준 파트너입니다. 자, 그리고 여쭤볼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네.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수익 청산을 해주셨다고는 하지만 네.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하루 만에 기록을 해주셨기 맞습니다. 때문에 한 번 더 차트를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네네. 그리고 히림 같은 경우는 조금 변경된 이슈가 있다고요. 아, 맞습니다. 제가 오늘 그 개인의 선택, 오늘 제가 최고의 선택 종목 중에 센트럴모텍하고 히림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센트럴모텍 차트를 보면서 공략했던 지점과 청산했던 지점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는 7월 13일이죠. 7월 13일 날 공략했으니까 이 동그라미 친구 안에 공략을 했고
이날 밤이니까요. 이날이 음봉 도지 음봉을 보고 공략 사인을 드렸고요. 그 다음날 공략을 해서 당일날 바로 15.95%라는 고가 대비 큰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날 한번 청산을 했고요. 그리고 하루 다시 음봉을 맞고 오늘 지난주 금요일 음봉을 보고 다시 공략을 해서 오늘 다시 청산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은 종목인데 왜 더 가져오고 가지 않고 오늘 전량 청산을 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봉이랑 일봉을 보면서 제 견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 견해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제 기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봉을 보면 오늘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는 장 초반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바닥에서 여기까지 나오고 바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1차 VI 한 호가를 남기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전량 익절을 했는데 저는 센트럴모텍 전량 익절을 하면서 내일 올라가면 내일 다시 공략하면 되는 거고 오늘은 최고의 고점에서 익절을 했기 때문에 후회 없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봉의 그 근거가 있습니다. 보통 이 전고점 구간에서 돌파를 하려면 강하게 17,000원 위로 올라가 줘야 센트럴모텍은 실제적으로 시세가 나오는데요. 이 보시면 거의 영업일로 봉이 5개 동안 17,000원 돌파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두꺼운 매물대와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선 몸을 사리는 의미에서 좋은 구간에서 익절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노란톡방에도 지금 공략을 다시 해볼 텐데요. 이 동그라미 친 구간 17,000원 위를 강력하게 돌파해서 끝난다면 다시 한번 분봉상 공략 지점을 잡고요.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볼 테니까 혼자서 외롭게 헤매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아주 큰 도움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노란톡방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종목도 보시고요. 제 기준도 커닝해 가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히림입니다. 히림에 대해서 약간 변경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히림은 오늘 공략을 한 게 맞고요. 사실은 제가 16일, 그러니까 투경이 걸린 이후에 10일이 되는 날에서 투경이 풀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시를 꼼꼼하게 봤더니 오늘이 18일이고요. 19일 내일 종가까지 확인을 하고 그 종가의 위치에 따라서 투경이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투경 풀리기 하루 전날이기 때문에 오늘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생각되고요. 저도 항상 공시를 보지만 빠뜨리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 하는 거 보시고요. 꼼꼼히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 제가 하락보다는 상승을 기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 지우고 보면 지금 동그라미를 쳐드릴 텐데요. 지금 히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의 이슈와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죠. 레옴시티 관련주니까요. 하지만 정확히 이 밴드 구간입니다. 금액으로 하면 7,500원에서 8,200원 사이 이 구간을 지금 며칠째 하락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밀리지 않고 있고 투경 공시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다는 거는 하락보다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다시피 남들이 다 코로나를 볼 때 코로나만 볼 게 아니라 테슬라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옴시티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잘하는 투자자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히림 오늘 공략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궁금하신 분은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같이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센트럴모텍 익절에서 장 초반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더 사실 기분 좋았던 거는 박셀바이오 상한가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저를 믿고 잘 버텨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한 달 정도 걸렸기 때문에 그분들 마음으로 불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홀딩 사인을 강력히 드렸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가서 익절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식은 재료가 있는 경우는 손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이평선과 상관없이 급등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저도 공부한 게 그렇게 했고 저도 그렇게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재료가 있는 종목은 손절하지 말고 버티시는 끈기도 한번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3월 3일 날부터 여기서 방송하면서 지금이 오늘이 7월 18일이니까요. 벌써 4개월 정도 됐는데 그 긴 기간 동안 수많은 종목을 익절했지만 손절한 종목은 한일 사례를 포함해 딱 2종목밖에 없습니다. 즉 그 2종목은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손절했던 거고 하지만 이 손절한 2종목 때문에 불편하신 분도 있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제 기준이 그런 걸
전 기준은 명확하고 간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셀바이오는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상한가를 났고 제가 정리해드리면 재료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요. 차트는 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매매하실 때는 재료의 크기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항상 근가는 재료를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팁이니까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거의 다 이런 거 퍼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재료에 대해서 항상 머리에 두시고요.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준을 알고 버티는 것과 모르고 그냥 버티는 것과는 결과론적으로 계좌에 큰 차이가 납니다. 재료가 있는 종목을 버티는 건 당연한 거지만 재료가 없는 종목을 그냥 버티는 거는 계좌를 박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개인의 선택 6가지 종목 제가 꼼꼼히 봐드릴 거고요. 그리고 방송 후반에 7월에 벌써 9번째 종목이네요. 제가 피하지 않고 매일 종목 갖고 왔으니까 9번째 관심 종목으로 오픈할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왜 제가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면 훨씬 더 접근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종목을 가장 잘 보는 남자 종잘남 오늘 개인의 선택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함께 봐주셨습니다. 센트럴모텍 7월 13일 방송에서 내일장 관심주로 공개를 해주셨고요. 하루 만에 17%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주셨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히림 변동되는 부분 오늘 노란톡방에서는 매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투자 경고 이슈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은 재료가 있다면 손절하지 말고 버텨보는 끈기도 있어야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방송에서도 이용준 파트너가 내일장 관심주 거의 매일 공개를 늘 해주고 계시지만 노란톡방에서 그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목해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재료의 지속성, 크기, 그리고 과연 물려있는 내 종목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는지 고민되시는 분들 노란톡방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 과연 손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켜봐도 될 재료인지 궁금하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노란톡방에서 내 종목 괜찮은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인의 선택 6개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 6위 종목 공개해 볼게요. 오늘 6위입니다. 로보티즈가 차지를 했는데요. 로보티즈 오늘 흐름도 볼게요. 10.28% 상승이 나왔습니다. 19,8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자, 오늘 살짝 얕은 갭 띄워서 출발을 했는데 굉장히 힘있게 올라줬습니다. 오늘 상한가가 23,400원인데 고가가 2,500원까지 올라주는 힘찬 모습 보여줬고요. 자, 견조하게 올라주는가 했는데 견조하게 상승폭을 조금씩 반납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10.28% 상승한 상태로 마감을 했고요. 윗꼬리는 짧게 단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양수급도 양매수도 들어와 줬습니다.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국내 토종 로봇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 최근에 배달 로봇의 특허도 확보했다고 하고 지금 로봇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서비스 로봇에 특화된 회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로보티즈가 사실은 다른 로봇 관련주보다 상승률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작년부터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최근 몇 개월 동안은 굉장히 흐름이 지수 하락에 의해서 하락한 건지 아니면 시장이 재료가 떨어져서 하락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흐름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로봇 관련주 중에 로보티즈가 오늘 10.28%로 오름으로써 로봇주의 오늘은 대장은 로보티즈였습니다. 기존에는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잘 갔었는데 오늘 로보티즈가 잘 갔습니다. 기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다른 로봇주하고는 다르게 로보티즈의 기업 개요는 서비스 로봇, 솔루션 및 로봇 부품을 연구 개발하는 생산 회사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로봇이 있겠죠. 그중에 서비스 로봇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가 로보티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7% 정도 올랐고요. AP 시스템즈는 6%, 유일 로보틱스는 5% 정도 올랐기 때문에 다른 관련 로봇주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장인데 저는 사실은 차트나 재료를 봤을 때는 로봇주들 앞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큰 시세는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한번 이미 크게 해먹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로봇주들이 너무 많고요. 특별한 M&A 이슈가 있는 휴림 로봇 빼고는 저는 크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는 잘 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트 보기 전에 재무제표 먼저 봐드릴 텐데요. 이게 로보티즈 재무제표인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억이고요. 올해 컨센서스도 마이너스 8억입니다. 이게 주가가 오를 때 보면 적자가 계속된다. 이런 건 악재가 맞는 거고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적자였는데 올해 흑자 전환했다. 1억이라도 흑자 전환했다. 이건 호재인데 올해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8억이기 때문에 로보티즈는 기본적 분석상 올해는 가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차트를 다시 보면 오늘 이 동그라미 친 로보티즈가 상승이 나온 건 맞습니다. 근데 차트를 좀 크게 보면 제가 항상 차트 볼 때 가장 잘 보는 게 거래 대금과 거래량을 많이 보는데요.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들어와서 올라간 것과 거래 대금이 없이 올라간 거는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속빈 강정이 될 수도 있고요. 꽉 찬 강정이 될 수 있는 건데 거래 대금은 그걸 채우느냐 마느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는 지금 차트 분석상 60일선 또 저항을 맞았거든요. 19,900원, 그러니까 2만 원 부근을 돌파를 못하고 2만 원의 라운드 피격값과 60일선 맞았던 이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2만 원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보다는 하락이 예상되고요. 지금 재료는 물론 좋은 재료긴 하지만 그렇게 주가를 부양할 만한 드라마틱한 재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기준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제 기준대로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있긴 하고요. 시간에 0.5% 정도 오르긴 했지만 로보티즈 그 주요 공시에 보면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있거든요. 190억 정도의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2022 지난달 올해 지난달 6월 17일 날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내년부터는 오버행 이슈로 적용될 수도 있다. 뭐 내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차트적으로는 설명해 드리면 제가 가장 안 하는 게 뭐냐면 역배열 차트를 저는 안 합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차트 안 합니다. 왜냐하면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제가 또 좀 팁을 하나 드리면 전문가들이 너무 많고 또 매매하시는 분 너무 많은데 나는 바닥주만 할 거야. 나는 빠진 종목만 해서 바닥에서 올라가는 폭을 먹을 거야 하시는 분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제대로 걸리면 바닥 지하 1층인 줄 알았더니 지하 3층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거기다가 악재 나와서 상폐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의견이 아니라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주식 교과서에 정배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오늘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정별로 이제 변곡 시점은 맞는 건데 상단에 이 네모친 매물대가 너무 많고 그리고 60일선인 2만 원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보다는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차트도 사실은 차트도 매물대가 많고 올해 영업이익도 8억 적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60일선 돌파를 만약 못한다면 못한다면 내일은 상승보다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로봇 관련주보다 상승폭이 굉장히 컸던 로보티즈인데요. 특히 서비스 관련 분야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상승이 길게 이어지진 않을 걸로 보이고 내일도 60일선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면 상승보다는 하락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바닥에서 거래량이 없는 윗꼬리가 나와 있습니다. 상단에 매물대도 많고요. 영업이익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 로보티즈 혹시나 접근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 부분 말씀해 주셨던 부분 꼭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6위 종목 로보티즈 만나봤고요. 5위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위는 덱스터가 차지를 했습니다. 덱스터 오늘 흐름도 보시죠. 11.04% 상승이 나왔고 16,6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덱스터 오늘 사실 초반에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조금 보였어요. 물론 얕은 갭을 띄워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1시쯤까지는 계속해서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는데 그 이후로 점차 상승폭 키워나가면서 11.04%라는 큰 상승폭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윗골이 아주 짧게 단 양봉으로 마무리를 해줬고요. 외국인 수급은 들어왔는데 기관은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자, 덱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외계 플러스 인 이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죠. 네네. 자, 이 영화와 관련해서
오늘 공동 투자자라는 점이 부각이 돼서 상승이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덱스터는 사실은 말씀하신 그 영화에 공동 투자자 부각됐다는 사실로 상승이 나온 건데 네. 그 이슈 빼고도 하반기에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하게 되면서 이 네. 덱스터가 영화 사업 중심에 있으니까 이제부터 덱스터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개인의 선택 6개 종목 중에 오늘은 좋은 종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채널 돌리지 마셔야 되는 게 3종목 정도를 제가 오늘 픽을 할 거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 종목은 오늘 덱스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있고 변곡이 시작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덱스터를 한번 관종에 먼저 놓으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덱스터는 여러분 알겠다시피 가장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는 신과 함께 1과 2인데 그 영화의 CG를 담당했던 것이 덱스터입니다. 그 다음부터 뭐 백두산도 있었고요. 승리호도 있었습니다. 우주에서 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저한테는 신과 함께 가장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7월 20일 날이죠. 지금 오늘 18일이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개봉한 외계 플러스 인이라는 영화의 공동 투자사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포스터 보이시죠? 저게 굉장히 쟁쟁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 영화가 벌써 사전 예매량 1위가 됐기 때문에 흥행몰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덱스터는 오늘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덱스터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도 좋고요. 게다가 올해는 작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올해는 흑자 전환한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때 사실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덱스터를 중장기로도 한번 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덱스터는 차트를 길게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빠져 있죠. 작년 11월 18일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주가로 하면 5만 원짜리가 15,000원까지 빠졌으니까요. 80%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70%는 그냥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덱스터 이제 바닥을 다졌다 보고 있는데 주봉과 월봉을 보더라도 사실은 약간의 빠질 수 있는 구간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시점에 변곡이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생각이 됩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1차 저항선을 그어드릴 텐데요. 18,000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8,000원 돌파를 해야 그 다음에 2만 원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데 전고점입니다. 18,000원 전고점이고 오늘 좋은 게 최근의 흐름들이 좋습니다. 바닥에서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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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장대 양봉. 거기다가 더 좋은 건 밑에 하단에 거래대금, 거래대금, 거래대금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더 이상 바닥으로 빠지지 않겠다는 신호이고요. 그리고 하반기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외계 플러스인이라는 영화도 지금 사전 예매량이 많기 때문에 덱스터를 내일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분봉상 보면 2시 넘어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2시 넘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거래대금이 꽤 터졌습니다. 이 봉 하나에 10억에서 15억, 10억 이렇게 터지면서 짧은 기간 동안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덱스터를 오늘 종가 베팅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을 했 정도로 재료가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내일 흐름은 내일 지켜봐야겠지만 덱스터는 저는 18,000원 돌파를 하는 걸 확인하면 분봉 지지를 보고 노란 톡방에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환사채 공시도 없기 때문에 오보형 이슈도 없고 그리고 내년에 올해는 영업이 흑자로 되기 때문에 흑자 전환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리해드리면 최근 영화를 보는 하반기 국내 영화 시장의 호황이 예상되는 바 특수 효과를 본업으로 하고요. 외계 플러스인의 공동 투자를 하는 덱스터의 흐름 노란 톡방에서 내일 상승 예상되니까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계 플러스인 이용준 파트너가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신과 함께 1, 2인지는 몰랐네요. 감명 깊다기보다도 네. 재밌게 본 영화 중에 덱스터 영화가 가장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가장 그러면 최근에 영화관을 가신 적은 언젠가요? 어떤 영화 보셨나요? 탐 크루즈 영화 보고 왔습니다. 탑건 매버릭. 네,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이 탑건 매버릭도 제치고 네, 외계 플러스인이 사전 예매량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이 됐던 것 같고요. 탑건도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네. 우리나라 영화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더 흥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함께 피력을 해주셨습니다. 자, 외계 플러스인 이 영화 기대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사전 예매량 1위를 기록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고요.
했는데요. 또 하반기에도 덱스터 관련해서 많은 영화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코로나가 정말 한창이던 때와 비교하면 영화관에 발걸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따라서 덱스터도 함께 올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용준 파트너 역시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8,000원 1차 저항으로 보고 계시고요. 이 가격대 돌파 여부 이용준 파트너도 굉장히 주시하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5위 종목 덱스터 이야기 나눠봤고요. 4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 4위입니다. 지니뮤직이 차지를 했는데요. 지니뮤직 오늘 흐름도 보시죠. 자, 12.62% 상승이 나왔고 5,13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니뮤직 오늘 초반부터 큰 상승폭 가져가면서 급격하게 올라줬고 중간에 상승폭 조금씩 반납하다가 한시를 기점으로 또 한 번 크게 올라줬습니다. 하지만 역시 상승폭 또 한 번 반납을 하면서 12.62% 상승폭 가져가서 마감을 했는데요. 윗골이 짧게 단 장대 양봉 형성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모두 들어와 줬는데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병 이슈가 있는 거죠. 합병 이슈. 주식의 가장 큰 꽃인 합병입니다. 네. 합병 이슈에 지니뮤직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제가 오늘 6개 종목 중에 제가 가져온 관심 종목 빼고요. 3개 종목을 좋게 보는데 방금 말했던 덱스터, 지금 말하는 지니뮤직입니다. 지니뮤직 메모하시고요. 지금 핸드폰 여셔가지고 관종에 바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재료는 지니뮤직 뭐 다들 알다시피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재료가 굉장히 좋습니다. 합병 이슈입니다. 합병 이슈인데 지금 그 우영우가 굉장히 핫하죠. 지금 우영우 종목들이 지금 한 바퀴를 돌았는데 A스토리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았는데 매일매일 우영우 관련 주주가 새로운 종목들이 한 종목씩 나와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은 지니뮤직인데 재료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도 준비를 해갖고 와서 보니까 KT그룹의 계열사인 스카이TV가 있는데 스카이TV하고 미디어진이라는 회사와 합병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 근간에는 우영우의 최근 굉장히 좋은 시청률도 그 근간에는 있는데 아마 둘이 합병을 해서 시너지를 발휘하려고 하기 때문에 합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영우가 드라마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KT는 스카이TV하고 미디어 진이를 통합 법인해가지고요. 스튜디오 진이라는 회사의 아래에 배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KT 스튜디오 진이는 지니뮤직의 지분을 거의 지분을 35% 가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니뮤직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합병 이슈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니뮤직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재료가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지니뮤직 내일도 한번 노란톡방에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400개 종목을 다 보려면 눈이 너무 아프고요. 그리고 좋은 종목도 놓치는 게 대부분입니다. 제가 하루에 한 종목에 3종목 보는데 2,400개, 2,400분의 3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로봇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머릿속에는 볼 종목들이 5개 언더로 압축이 돼 있는 상태고 거기서 호가 흐름을 보고 노란톡방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0.04%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 3종목 관종에 넣으시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고 설명드리면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회사들 양호하기 때문에 내일 흐름은 보셔야 되는데 내일 저는 5,600원이 정고 구간이거든요. 이 정고점 구간을 돌파를 멋지게 한다면 지니뮤직 새로운 흐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하락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무조건 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돌파를 하면 지지를 확인하고 돌파를 못하면 관망한다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차트를 좀 크게 보면 지니뮤직 좋게 보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오늘 이렇게 터졌어요. 어제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그 장대 음봉을 장대보다 더 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뭐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승 장악형이라고 봐도 약간 무관할 정도로 음봉보다 큰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하락보다는 상승이 예상되고요. 그 재료는
합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 말을 한번 듣고 지니뮤직 관종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합병 이슈가 호재가 맞고요. 바닥에서 강한 반등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단 저항 라인 5,600원을 돌파를 하면 노란톡방에서 저랑 같이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테마 중에 하나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관련주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 지니뮤직도 이 이슈와 관련이 있고요. 더해서 주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합병 이슈 역시 함께 자리하고 있죠. 자, 오늘 전 거래일에 장대 음봉보다 긴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상승 장악형으로도 볼 수가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눠주셨고요. 상단 저항 라인 5,600원 돌파하는지 여부 함께 지켜보자.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4위 지니뮤직 역시 좋게 보고 있는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3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3위입니다. 제주은행이 차지를 했네요. 제주은행 오늘 흐름도 보죠. 22.08% 상승이 나왔고 5,64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제주은행도 오늘 초반부터 굉장히 치솟는 모습 보여줬어요. 얕은 갭 띄워서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바로 큰 상승폭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그래도 힘을 유지해주면서 오늘장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 조금은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윗골이 아주 약간 단 아주 긴 장대 양봉으로 오늘장 마무리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양수급도 들어와주는 모습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자, 제주은행 지금 뭐 은행주들 오늘 하루 동안 굉장히 강했고 또 지난주에 미국 시장에서 미국 은행주들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 계신 투심도 자극이 된 것 같은데 자, 제주은행 이렇게 혼자 튀어오른 이유는 네. 뭔가요?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네. 앵커님께 한번 질문 한번 드릴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네.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지방은행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제주도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신한은행하고 로고가 똑같아서 신한은행인지 알았는데 알아봤더니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가 제주은행의 지분의 75%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의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주은행은 독립적인 지방은행이라고 기업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1969년에 제주도에 설립된 지방은행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주은행을 별도로도 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재료는 지난 13일 날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우리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울트라 스텝이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에서는 이득을 봅니다. 왜냐하면 예금과 대출에 대한 에데마진 차이를 통해서 은행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제주은행이 올랐고 제주은행은 22%가 올랐고요. 그리고 신한은행은 3%가 올랐고 우리금융주주는 5%, 하나금융주는 5%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은행주가 다 좋을 건 당연하게 알 건데 왜 제주은행만 22%가 올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앵커님께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많은 은행들이 있는데 왜 제주은행만 22%가 오르고 하나금융주나 이런 것들 5%가 안 올랐을까요? 일단 은행주들이 굉장히 무겁다라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제주은행이 좀 쉽게 움직이지 않았나 싶은 것도 있고 네네네. 또 한편으로는 네. 제주도 여행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앞에는 맞았고 뒤에는 네.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은행 같은 경우 시총이 1,484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제자 기준이죠. 그래서 차트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일봉상으로는 굉장히 크게 흐름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꾸준히 올라서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초반에 이렇게 위로 상방으로 쓸어 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총이 큰 우리 금융주주, 신한금융주주를 사기에는 택도 없는 금액이겠죠. 이게 보면 금액으로 보면 한 100억 정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금액으로 상방으로 쏘았고 앞으로의 에데마진의 은행의 성장성을 본 누군가가 아니면 다수가 상방으로 쐈다. 하지만 시총이 작은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올리기가 쉬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일도 흐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개인의 선택 종목들이 괜찮은 게 많이 있거든요. 제주은행을 은행주의 탑픽으로 우선
뽑아놓고 보시면 더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금리 인상이라는 빅스텝이 앞으로 예상되는 바 은행지 중에 시총이 가벼운 제주은행을 관심 종목에 놓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네, 현재 금리 인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 강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제주은행만 이렇게 홀로 유독 큰 상승폭을 가져갈 수 있었을까? 이용준 파트너께서 저에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자, 이런 이용준 파트너의 시각을 조금이나마 엿보게 되면 자, 어떻게 하면 주식을 더 잘할 수 있는가도 함께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궁금증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사소한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든다라는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같은 상승도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는지,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3위 제주은행까지 만나봤고요. 2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오늘 2위입니다. 양지사가 차지를 했는데요. 양지사 오늘 흐름도 보시죠. 자, 오늘 29.67% 상승 나왔고요. 9,44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양지사 오늘 굉장히 견조한 흐름 보여준 것 같아요. 굉장히 차근차근 올라주다가 2시를 기점으로 크게 한번 뛰어오르더니 막판에 한 차례 더 뛰어오르면서 상한가 근접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물론 상한가도 잠시 다녀오기는 했던 양지사였는데 상한가를 굳히지는 못했고요. 9,44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뭐 7월부터 2023년 양지 다이어리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있기는 한데 자, 이게 이만큼의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건지는 궁금해요. 앵커님이 의구심을 품었다는 게 정말 정확한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이어리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상한가를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지사는 사실은 약간 크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가벼운 시총이기 때문에 올리기 쉽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재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뭐 기사상 보면 다이어리를 뭐 만들었다 이런 기사 빼고는 사실 호재 기사가 없거든요. 주식 오래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양지사 같은 경우는 지수가 급락을 할 때 시총이 작기 때문에 해지 개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회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오늘의 상승은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재료는 먼저 없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내일은 뭐 관심 있게 보지 말자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이 차트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면 봉상으로는 굉장히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와 대단한 종목이고 내일 봐야겠다 생각하지만 그 근간에는 거래대금 보시면 됩니다. 거래대금이 88억이기 때문에 100억도 되지 않은 거래대금으로 상한가 근처까지 갔고 힘이었기 때문에 상한가가 풀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접근을 좀 안 하려고 합니다. 뭐 다이어리 노트를 생산했기 때문에 그게 상한가를 간다면 매일 상한가를 가는 게 양지사겠죠.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사실 저한테도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설명을 드리기 어렵다는 거죠. 저는 안 하니까. 그래서 재료도 없고 거래대금도 없는데 급등이면 내일은 공략보다는 관망으로 대응하자라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지사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올리기가 쉬웠던 것 같고 오늘의 상승은 의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용준 파트너라면 공략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양지사 다이어리 관련한 종목이잖아요. 네네네네. 이제 하반기가 한 반 정도 지나갔는데 자, 하반기 혹시 목표가 있으실까요? 제 목표요? 네. 갑자기 저는 지금보다 훨씬 잘해서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함에 대한 갈망이 느껴지는. 명예욕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네. 자, 모두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이용준 파트너가 유명해지실 수 있도록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자, 관심주에도 더 많은 주목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2위 종목 양지사까지 만나봤고요. 자, 오늘 1위 종목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의 선택 1위는 박셀바이오가 차지를 했습니다. 초반부터 이용준 파트너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주셨던 종목이죠. 오늘 상한가 안착했고요. 54,2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이용준 파트너는 일찍이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이잖아요. 네. 해주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네. 시간이 좀 짧아서 제가 중점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먼저 바로 보고 박셀바이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바이오주를 잘 안 하긴 하지만 좋은 자리에 좋은 재료의 바이오주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박셀바이오거든요. 사실은 제가 48,000원 부근에서 이 동그라미 친 구간이죠. 이 지난달 6월 7일이거든요. 돌파가 나와야 할 자리에서 돌파가 안 나오면서 한 달 동안 우리 회원님들이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힘든 시기가 좀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있다고 확신을 했고요. 돌파가 나와야 될 자리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상한가는 앞으로 박셀바이오의 상승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그 중심에 박셀바이오도 관종으로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바로 갭 상승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운이 좋다면 이 전고점인 49,000원 부근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려온다면 그때 공략 자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가장 FM식으로 N자형 파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박셀바이오 관종에 넣으십시오. 오늘 몇 종목 말씀드렸죠. 박셀바이오도 오늘 수익을 줬지만 다음번에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박셀바이오 49,000원 기록하시고요. 정리해드리면 바이오의 꽃인 표준 치료제를 압도하는 치료 효능이 있는 재료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가 들어가서 내일 상승도 예상되지만 만약 눌린다면 노란톡방에서 분봉상 맹점을 제가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셀바이오 오늘 상한가가 나왔음에도 재료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계세요. 상한가를 굳혔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다시 내려올 경우에는 49,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개인의 선택 6개 종목 중에 박셀바이오 역시 관심 종목에 넣고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6개 종목들 중에도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박셀바이오 포함해서 제주은행이라던가 덱스터라던가 이런 종목들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용준 파트너가 과연 오늘은 최고의 선택 종목, 내일장 관심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지금 바로 공개를 해 주시죠. 네, 내일장 관심주는 진원생명과학 가지고 왔습니다. 네. 물론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진원생명과학 가지고 왔습니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이슈인 먹는 코로나 치료제 미국 임상 8월에 완료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종목입니다. 오늘 일동제약이 간 것도 사실 일본에서 긴급 승인 먹는 치료제가 난다는 이슈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일본보다는 사실 미국이 더 공신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진원생명과학이 내일이라도 좋은 흐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할 것이고 혹시 진원생명과학 좋게 보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내일 맥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료 설명해드리면 진원생명과학은 현재 개발 중인 먹는 치료제 GLS1027 임상 완료가 임박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약간 부가적인 이슈까지 본다면 지난주에 국내 첫 켄타우로스 확진자가 발생됐는데 이것과도 아무래도 백신 관련주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잠깐 간단한 질문 하나 앵커님께 해드리면 네. 백신을 기존에 주사로 맞았는데 만약 먹는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면 주사를 맞으시겠습니까? 먹는 약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먹는 치료제 저는 사실은 코로나를 안 걸리면 가장 좋겠지만 네. 걸린다면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합니다. 그렇죠. 부작용 이슈는 항상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리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처방만 받는다면 집에서 먹는 게 훨씬 편하지 네. 주사를 몇 번씩 맞는 것도 사실 불편한 일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노약자들하고 위중증자들한테는 이 긴급 승인을 통해서 먹는 치료제를 한다면 그 진원생명과학이 더 큰 상승을 나올 수 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좀 해드리면 진원생명과학은 사실 재무제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급등이 나올 때부터 이미 봤는데 이걸 낼까 말까 했는데 오늘 호가 흐름을 보니까 내일은 단기적으로 시세가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송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봉상 1차 고점 같은 경우는 16,400원 정도 보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란 톡방을 들어오시라고 노란 옷을 입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리해드리면 경구용 치료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코로나 재확산 흐름이 심상치 않은 바 진원생명과학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혼자 보지 마시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오늘 급등이 나온 박셀바이오처럼 제가 급등이 나오는지 노란 톡방에서 저 종잘남 이용준과 함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 노란톡방에서 사실은 이미 지켜보던 종목인데 내일 바로 상승이 나올 걸로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방송에서 한 차례 더 강조를 해주시기 위해서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진원생명과학 현재 먹는 치료제 이슈가 가장 크고요. 현재 15,400원의 종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치솟아 준다면 16,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계세요. 자, 하지만 재무제표 자체는 좋지 않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으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종목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급박하게 변동하는 시장 상황에서 이 종목 그리고 진원생명과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힌트 얻어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급박하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대응해 보시는 현명한 투자자가 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